자, 252쪽에서 253쪽까지 대단원 평가하기 영상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x, y가 있고요. x에서 y로의 두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랑 g가 같을 때 그때 a, b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f와 g가 같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말은 서로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각각의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둘 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두 함수들의 함수값이 서로 같음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즉 정의역의 원소 -1, 0, 1을 가지고 f-1의 값과 g-1의 값, 0을 넣었을 때의 값, 1을 넣었을 때의 값을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서 풀어볼게요. 자, f-1의 값을 구해보면 fx가 주어진 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1 더하기 a로 쓸 수 있고, g-1의 값을 구해보면 gx로 주어진 식이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a 더하기 b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f0의 값으로 a가 나오고요. g0의 값으로 b가 나오겠죠. 마지막 f1의 값으로 1 더하기 a가 나올 거고 g1의 값으로 a 더하기 b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식으로부터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a와 b가 같은 걸 알 수 있고, 이 세 번째 값을 이용해서 양변에 있는 a를 없애주면 b는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 b의 값은 모두 1이 되겠죠. 첫 번째 식을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이 식들이 조금 더 깔끔해서 두 식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자, 2번입니다. x가 -1, 0, 1일 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고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때 f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조건만 잘 생각해주면서 함수값을 적절히 대응시켜주면 되겠죠. 자, 일단 f-x가 fx라고 하는 말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x가 1이라는 걸 대입해봤을 때 f-1과 f1이 같음을 의미를 합니다. x에 -1을 넣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x에 0을 대입해보면 그냥 f0은 f0이어서 굳이 해보지 않아도 유의미한 결과가 없네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할 건 결국 요 f-1과 f1이 서로 같게만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 화살표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이고 각각 원소는 -1, 0, 1입니다. 자, 일단 -1과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의 원소들은 이 관계에 의해서 둘 다 같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1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할 수도 있고요. 0이라는 곳으로 향할 수도 있고 1이라는 곳으로 향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둘을 제외한 0이라는 값도 -1 그리고 0이라는 값으로 향할 수도 있고 1이라는 값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 가지씩의 경우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1과 1이 요 -1로 향할 때 0이 -1로 향하는 경우 하나, 0으로 향하는 경우 둘, 1로 향하는 경우 셋 해서 총 세 가지가 있고, -1과 1이 0으로 향하는 경우 마찬가지 -1로 가든지 0으로 가든지 1로 가든지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요 둘이 1로 가는 경우 0이 -1로 가든 0으로 가든 1로 가든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를 세주면 총 9가지의 함수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일이 세주면 됩니다. 3번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핵심 힌트가 되겠죠. 자,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현재 함수의 식에 보니 절대값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에 따라서 요 식을 바꿔줘야겠죠. 자, 요 식을 풀어보면 만약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이 양수로 벗어지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k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반대로 x가 2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이 마이너스 9를 붙이면서 나와가지고 결국 k-1 곱하기 x 더하기 5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식을 적절히 여러분이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요 fx라는 요 식을 적절히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현재 함수들의 형태를 살펴보니 1차 함수 형태입니다. 즉 좌표평면이 이렇게 어딘가에 있을 때, 자,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떠한 경우든 간에 2k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2k 더하기 3, 즉 2k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겠죠. 자, 근데 이놈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양쪽에서 1차 함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만약 왼쪽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이놈은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겠죠.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보면 알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함수가, 그래프가 꺾이는 형태가 아니라 꺾이더라도 기울기를 부호를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경우가 되어야 항상 1대1 대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굳이 같지 않아도 기울기의 부호만 같다면 1대1 대응이 되죠. 둘 다 이렇게 양수 기울기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이러한 음수 기울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좌표 평면상에 놓아보면은 1대1 대응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요 구해준 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요 양쪽에 있는 함수들의 기울기가 부호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즉 k 더하기 1과 k-1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둘을 곱해주면 언제나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준 결과가 답이 될 겁니다. 2차 부등식을 풀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는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머릿속으로 이러한 직선들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자, 집합, 이거는 뭐 일일이 해보면 되죠. f를 3번 취했을 때 3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즉 f3 요 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맨 안쪽에 있는 f3의 값은 3이 현재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2를 대입해주면 되고요. f2의 값은 2가 현재 5로 가고 있기 때문에 5를 대입해주면 되고, 마지막 5는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값을 1이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자, 5번. 두 함수를 이렇게 줬는데 지금 함수 합성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죠. 자, 이런 경우 성립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좌변에 있는 f 서클 g x의 함수 규칙을 먼저 알아내 볼게요. 자, 이 합성은 f gx 이런 식으로 구해주죠. f 안에 gx인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주면 되고, fx의 식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겁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k 더하기 5가 되죠. 자, 우변 g 서클 fx의 규칙도 알아볼게요. 이놈은 gfx가 되고, gx 자리에 fx인 5x 더하기 k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5x 더하기 k 더하기 1이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되죠. 따라서 양변이 같기 때문에 이놈들을 동류함끼리 비교를 해주면 k 값을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6번. 세 함수가 있을 때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놈은 결국 함수 합성의 결합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f 서클 g 서클 h 이렇게 a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요놈을 풀려고 봤더니 요 HA의 규칙을 우리가 모르죠. 현재 주어진 건 F와 G서클 H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 둘을 이용할 수 있게 주어진 요 함수식을 바꿔줘야겠죠. 자, F서클 G에 서클 HA라고 하는 규칙은
함수 합성의 결합 법칙에 의해서 f 서클, g 서클 h의 a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놈을 다시 풀어보면 f 괄호 g 서클 h의 a라고 하는 함수값을 대입해주면 되고, 이 규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이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써주면 f a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을 fx의 x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 빼기 5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요놈의 값이 8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7번입니다. 자, 두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중요하겠죠. g 서클 f의 규칙 그리고 g5의 값을 알려줬습니다. 이때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문제에서 f3을 물어봤으니까 3을 대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곳 x자리에 대입을 해봐야겠죠.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g 서클 f에 3을 대입을 해보면 이 규칙에 의해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이 함수 합성은 gf3으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좌변과 우변을 서로 비교해 봤더니 g 어떤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준 조건 g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하는 형태와 정확히 일치하죠. 자, 따라서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출발하는 이 출발점도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한 y값은 다른 x값에서 대응할 수가 없죠. 언제나 같은 x값에서 같은 함수값으로 대응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식만 한번 써주고 g가 1대1 대응인 걸 생각을 하면 f3의 값을 바로 5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8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처음 보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풀어보면 돼요. 자, 문제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에서 x로 가는 함수 g가 있는데 f의 규칙은 이렇대요. 함수값을 싹 구할 수 있겠죠? 2는 8로 가고 4는 2로 가고 6은 4로 가고 8은 6으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자, 요거는 그렇다고 하고, 자, 함수 g라고 하는 놈은 규칙이 주어져 있지 않고 요 함수값 하나 그리고 함수 합성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하나, 요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g2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다른 값을 적절히 구해주면 될 거고, 다른 값을 구할 때는 요 규칙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의 풀이 방향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냥 일단 냅다 풀어봅니다. 풀다 보면 답이 나와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g4의 값, g6의 값을 알아내주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g4의 값을 구해봅니다. 자, g4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다른 힌트가 필요한데, 뭐 여기는 딱히 쓸만한 게 없죠. 바로 f와 g의 합성 규칙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f와 g의 합성 규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f라고 하는 함수값이 4가 나오는지 생각을 먼저 해줘야겠죠. fa가 4라고 하면 a는 결국 6이 될 겁니다. 즉 g4의 값은 g, f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러한 합성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 때문에 결국 f, g, 6의 값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g6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값을 알 수는 없죠. g6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g6의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6인 함수 f의 출발점을 구해보면 f8이 될 거예요. 8 빼기 2는 6이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함수 합성의 교환 법칙을 적용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g8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멈춰둡니다. 자, g8의 값을 구해봐야겠죠. g8이라고 하는 건 함수 f가 x가 2일 때 함수값을 8로 가지기 때문에
G, F, E와 같을 거고요. 교환 법칙을 적용하면 F, G, E의 값과 같을 거고, 드디어 아는 놈이 나왔죠? G, E의 값이 6인 걸 알 수 있어서 F6과 같은 걸 알 수 있고, F의 규칙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X가 6일 때 F 함수 값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4라고 하는 값을 G8의 위치에 집어넣어서 또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G6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G6의 값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G4의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G8의 값이 4이기 때문에 G6의 값은 최종적으로 구해졌던 FG8, 즉 F4와 같고요. F4의 규칙에 따라 이 값은 2가 되겠죠. 마찬가지 G4의 값은 FG6의 값과 같고요. G6이라고 하는 놈은 방금 구했던 2와 같겠죠. 그리고 F2의 값은 8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필요한 값들을 싹 다 구했죠. 2 곱하기 G4 빼기 3 곱하기 G6 계산하면 10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차근차근 풀어보면 돼요. 자, 9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줬다는 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x, y들이 결국 함수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x에 4분의 1을 대입하면 y는 2분의 1이 나오고, x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y는 1이 나오고, x에 4분의 3을 대입하면 y는 2분의 1, x에다가 0이나 1을 대입하면 y는 0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 생각을 머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함수의 합성한 횟수를 이렇게 쓴다고 해놓고 한 번 합성했을 때 4분의 1 값, 두 번, 세 번, 10번까지 싹 구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더하라고 하면은 규칙을 찾으라는 말이죠. 자, 규칙을 한 방에 찾을 수는 없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해보면서 유추를 해가면 돼요. 자, f 4분의 1 값은 뭐 딱히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읽어주면 되죠. x에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y는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입니다. 자, f를 두 번 합성한 4분의 1 값은 결국 f 4분의 1이고 f 4분의 1 값은 방금 구했던 2분의 1이죠. 따라서 f 2분의 1 값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1이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자, f 3의 4분의 1 구해보면 결국 f 합성, f 두 번 합성한 4분의 1 값과 같고 방금 구한 1을 대신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f1의 값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0입니다. 자, f 3번 합성한 4분의 1 값이 0이기 때문에 결국 4번 합성해서 4분의 1을 대입한 놈은 f를 3번 합성했을 때 4분의 1을 대입한 값과 같기 때문에 f0이 될 거고요. f0의 값은 그래프에서 읽어보면 다시 0이 나옵니다. 뒤에는 계속 0이 반복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요 10개의 함수값의 합은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쭉 0으로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싹 더해보면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0번입니다. 1차 함수 f가 주어져 있고요. 그 f의 규칙들을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일단 1차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를 먼저 알아낼 수 있죠. fx를 편의상 ax 더하기 b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요 식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f1의 값이 3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어진 요 힌트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좌변이 결국 f1인데 f1은 3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알려주는 건 f3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요 두 가지를 요 함수식 형태에 대입해서 a, b 값을 알아내주면 될 겁니다. 자, f1이 3인 거를 이용을 해서 x에 1을 대입하면 결국 a 더하기 b는 3인 걸 알 수 있고요. f3이 마이너스 3인 걸 이용하면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인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 b의 값은 6이 나오죠. 따라서 문제에서 준 1차 함수 fx는 결국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2의 값은 계산할 수 있겠죠? 12가 됩니다. 11번입니다. 자, 집합 x를 줬고요. x에서 x로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1과 3의 규칙을 줬고 요거는 5의 규칙을 준 거죠. 즉 f5는 2다 라고 하는 걸 준 겁니다. 총 3개의 함수값을 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조금 희한한 형태의 함수값을 하나 줬죠. f를 2번 합성했을 때 4를 대입하면 4가 나온다고 줬습니다. 자, 이때 2번 합성한 함수에 2와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더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결국 f의 전체적인 규칙을 알아내 주어야 합니다. 각각의 원소가 어떤 원소에 대응이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체크해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준 요 3가지 함수값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면 f1은 4, f3은 5, f5는 2죠.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요 2와 4를 1과 3으로 적절히 이렇게 하든 적절히 대응을 하나씩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규칙이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 번 합성했을 때 함수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f2의 값을 알아내 주어야 이 첫 번째를 풀 수 있기 때문에 f2 값을 목적으로 해서 도착점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일단 이 힌트부터 사용을 해줘야겠죠. f를 2번 합성했을 때 4가 나온다는 말은 풀어서 쓰면 f4의 값은 4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서 좀 헷갈려 보이지만 결국 여기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한다면 f 어떤 값은 4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그 어떤 값은 1이라고 하는 걸 이 대응 관계에서 알 수 있겠죠. 따라서 f4의 값이 1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관계가 다 정해졌죠. f4가 1로 대응이 된다면 f2의 값은 자연스럽게 3으로 대응이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 f2 더하기 f5의 값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f2는 3이고 f5는 2이기 때문에 그리고 f3은 5이고 f2는 3이기 때문에 결국 답이 8이라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이 함수들, 1차 함수들의 형태죠. 자, 이때 이런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뭔가 역함수 관계에 있을 것 같이 생겨서 더해주면 뭐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일일이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식 f 서클 g 인버스 30 요놈의 값부터 구해보고 두 번째로 요놈을 구해볼게요. 자, g 인버스 30의 값을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을 구해봐야 하는데 자,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30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나와야 하죠. 30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려면 x에 5가 들어가거나 혹은 x에 15가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을 보면 x는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5는 그렇지 않죠. 15는 25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가 해당이 될 겁니다. 즉 g 인버스 30의 값은 15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f15라고 써주면 되고요. f15의 값은 바로 대입해서 75 더하기 20 해서 95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놈을 구하는 게 핵심이었죠. 자, 두 번째 f 인버스 g30의 값을 구해보면 g30의 값 바로 구할 수 있죠. 2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30 더하기 25 해서 55가 함수값이 되고 f 인버스 55는
요 놈에다가 대입했을 때 55라는 값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25가 된다는 말, 35가 된다는 말이죠. 결국 7이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따라서 둘을 더하면은 10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3번. 자, f가 이러한 규칙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를 하네요. 역함수의 형태를 알아내 주라는 말이죠. a와 b를 알아내라. 자, 그러면 요 원래 함수의 형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함수를 예쁘게 잘 알아내서 요 놈을 역함수 구하는 규칙에 따라서 바꿔주면 될 겁니다. 즉 x와 y를 서로 바꿔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말이죠. 자, fx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fx가 아니라 f3x 더하기 1이죠. 따라서 좌변을 fx 같은 간단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을 t라고 하는 값으로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좌변은 그냥 ft가 되고요. 우변은 6x-5이긴 한데 요 x 자리에 t로 정리한 식을 x를 t로 정리한 식을 대신 대입할 수가 있겠죠.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3x는 t-1이고 결국 x는 3분의 t-1이 됩니다. 따라서 요 x값을 우변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6 곱하기 3분의 t-1 더하기 빼기 5가 되고 정리했을 때 2t-7이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t가 2t-7이니까 그냥 t 위치에 문자만 x로 바꿔서 결국 fx는 2x-7이라고 하는 함수인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만 알아내면 그냥 역함수로 바꾸는 거는 다들 잘 할 겁니다. 자, y는 2x-7이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x는 2y-7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7을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좌변 우변 바꿔주면 2y는 2x 더하기 7, 2x가 아니죠? x 더하기 7이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7.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a와 b는 2분의 1과 7이 돼서 둘이 더하면 4가 됩니다. 자, 마지막 14번.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러한 점을 지나고 역함수가 원래 함수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고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점을 지난다는 말 그리고 둘이 함수가 같다는 말을 이용을 한다면 풀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fx의 그래프 위에 현재 1,2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f랑 f 인버스랑 같으니까 결국 y는 f 인버스 x라는 그래프 위에도 1,2라는 점이 있는 겁니다. 즉, 요 놈을 다시 생각해보면 첫 번째 관계에서부터는 2는 f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관계에서는 2는 f 인버스 1이라는 걸 알아내서 결국 요 놈을 바꿔주면 f2는 1이라는 거를 대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요 두 가지 관계를 주어진 함수식에 대입을 하면 a와 b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f1은 2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3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요 값이 2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식 f2는 1인 걸 대입을 해서 확인해보면 4분의 2a 더하기 b가 1이라고 하는 말과 같죠. 요 연립방정식을 조금 정리해주면 a 더하기 b는 6이고 2a 더하기 b는 4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결국 a의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8이 되어서 함수 fx의 최종적인 형태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결국 fx라고 하는 놈의 형태는
x 더하기 2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f-1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8 해서 10 나옵니다.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어렵게 풀리게 될 겁니다. 특히 요놈과 요놈을 맞춰서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이렇게 14번까지 영상 마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15번부터의 해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